자,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프로그램은 거의 예외 없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거든요. 대충 이제 로직을 짜요, 그죠? 로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이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은 무조건 뭐가 있냐면 입력이 있어요. 입력. 그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 값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오고요. 그거를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다가 필요하다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을 이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창 바꿔드릴게요. 네, 자, 해서 다시 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죠. 만들면은 입력 값이 있고요. 입력이 있고 그 입력을 처리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장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쓸 수 있게 저장소가 있어요. 스토리지라고 하죠. 자, 우리는 뭐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여기다가 담아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면서 또 처리, 가공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자, 다 이래요.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구조예요. 프로그램이. 자, 그래서 이 입력이 보통 이제 다양한 입력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게 키보드 또는 마우스 아니면은 뭐 터치도 있을 수 있죠. 핸드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짜놓은 UI가 있어요. 그래픽한 UI. 자, 이런 것들로 입력을 해요. 그렇죠? 키보드로 뭐 A를 친다거나 마우스로 클릭을 한다거나 좌클릭, 우클릭. 터치를 통해서 어떤 지점을 터치를 한다거나 GUI를 통해서 만들어진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창에다 입력을 한 값이 들어온다거나 자, 이런 류의 입력이 있고요. 그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은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하다가 이제 필요하면은 데이터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주죠. 자, 출력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출력은 뭐 모니터에다 출력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 출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프린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어요. 출력도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러면은 이게 입력이 한 번 들어와서 그 한 번의 입력에 대한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해줘요. 그럼 프로그램이 일을 한 번 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이 일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별로 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게 좀 없죠. 효용성이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입력 들어오면 처리해서 출력해주고 또 입력 들어오면 처리해서 출력해주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입력과 출력 이건 안 쓰고 있고요. 사실상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메모리에다 저장하죠. 그러니까 요거 다 우리가 지금 한꺼번에 다 만들고 있는데 입력은 뭘로 하냐면 스캐너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바의 스캐너라는 걸 이용해서 사실상 키보드로 입력을 하죠. 키보드밖에 못 써요. 그리고 출력 역시 콘솔 창에다 출력하고 있죠. 모니터 중에서도 이제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을 합니다. system.println 요거는 스캐너. 그리고 이제 로직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직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조건 루프를 돌게 돼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제 요구사항을 하나 드렸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 요구사항이었죠. 자, 명령어를 분석해서 이 명령어라는 게 그러니까 입력이에요. 입력 값을 분석을 해서 뭔가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런 구조를 먼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을 요구를 해야겠죠. 무한히.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종료를 원할 때까지 계속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윈도우 사용하는데 시스템 종료도 하지 않았는데 지멋대로 꺼지면은 쓰기 싫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지멋대로 꺼지면 안 되고요. 사용자가 원할 때 꺼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를 만들자 이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같이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 받는 법 이제 다 아시죠? 스캐너, 뉴 스캐너.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다 입력을 할 거잖아요. 콘솔. 콘솔을 의미하는 게 자바에서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하는 값은 입력 in이라는 버퍼에 들어가고요. 출력하는 것은 이 시스템 콘솔을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도 out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ut이란 저장소가 있고 in이란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out이란 저장소에는 우리가 출력할 것들이 저장되고요. in이라는 저장소에는 우리가 입력하는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된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메서드로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미 아시겠죠? 시스템은 콘솔을 의미하고요. 콘솔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겠다. 근데 저장된 것도 out은 출력에 관한 것만 저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콘솔에 출력에 관한 것을 출력하겠다. 요거는 콘솔에서 입력받은 것을 스캐너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스캐너 이 빨간 줄 뜨는 거는 임포트 안에서 그랬다 그랬죠?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스캐너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가 만들어서 외부에 잘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럼 외부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오는 건 임포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 폴더 안에 util 폴더 안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이제 빨간 줄 사라지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패키지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스캐너가 자바쯤 util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그냥 컨트롤 쉬프트 영어 5 세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렇게 항목이 나옵니다.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총 3개가 보이는데 너 뭐 쓸래 이거예요. 자, 그럼 웬만하면 이제 자바가 제공하는 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바 util 스캐너 요거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s.next 하면은 받을 수 있죠. 문자를 하나, 단어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 자, 근데 우리가 어차피 게시판 같은 거 할 거면 문자 하나로,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안 끝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거잖아요. 문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next line으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일단 저장할 건데 cmd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커맨드라는 의미로 제가 내가 받는 값을 커맨드로 쓰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죠. 변수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정하지 마세요. A, B, AA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혼자 그냥 연습할 때는 써도 되는데 뭔가 만들 때 절대 이렇게 이름 짓지 마세요. 변수명이랑 함수명, 메서드명 짓는 건 내가 아니라 남들도 봤을 때 대충 여기에 뭐가 들어있겠구나 또는 함수를 봤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게 이름을 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md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커맨드라는 걸로 관례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관례적으로 안 쓰인다면 정말 이렇게 커맨드라고 저는 이렇게 지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딱 보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 몰라도, 흐름을 몰라도 커맨드에 관한 내용인가? 하면서 유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짓는 분이 있다면 이제 이거 버리세요. 이렇게 코딩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CMD로 줄일게요. 이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입력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입력을 하라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출력을 해주는 거죠. 뭐 하라는지 좀 알려줘야 사용자들도 빨리빨리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한번 나오고 진짜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제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무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한 반복을 해야겠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무한 반복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고민해서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켜서 자바 무한 반복 이렇게 찾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사용하는 방법, 포스팅은 뭐 이제 많이 있으니까 아무거나 골라서 보시면 되고, 저는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을 볼 때는 글씨가 많은 거는 그다지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딱 코드 있고 이 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요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이거를 고민해서 풀 수 있는 건지 고민해도 안 나오는 건지 빨리 판단하시고, 문법적인 거 모르면 절대 고민해서 안 나와요. 이거는, 그죠? 문법은 뭐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죠? 빨리 찾아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거나. 그래서 반복문, 무한반복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죠. 뭐가? 이게 무한 반복돼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11.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엑시트를 눌렀어요. 종료가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막 많이 해도 되는 거. 엑시트를 눌렀을 때 어떻게 빠져나갈지, 그런 거는 좀 고민을 오래 하셔도 돼요. 엑시트라는 게, 여기에 엑시트가 들어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엑시트를 어떻게 해서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값이랑 정확히 엑시트라는 문자열, 요거랑 비교를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자열 비교 이렇게 안 한다 그랬죠? 비교를 통해서 같으면은 이게 true가 나올 테니까 if문을 이용해서 여기서 종료를 하면 되겠구나. 종료라고 하면 반복문 끝내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고민을 하시는 거는 한 1시간 고민, 2시간 고민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나왔는데 반복문 끝내는 게 모르겠다. 이러면 바로 찾아보세요. 이거는 뭐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또 바로 구글 켜서 자바 반복문 끝내는 법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브레이크문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런 거 바로 찾아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막 입력을 했어요. 다 넘어가다가 엑시트라고 치면은 여기 딱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서 while문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엑시트를 눌렀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이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니까 혹시 출력 한번 해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종료를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엑시트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 그러니까 먼저 마련이 돼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 좀 익숙해지시면 아시겠지만은 프로그램은 다 이런 구조입니다. 무한 루프로 계속 돌리면서 명령, 그러니까 입력값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리해주고 출력해주고,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출력해주고. 근데 그 입력이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출력이 웹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콘솔을 이용해서라도 뭐 프로그램을 잘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뭐 게임을 만드신다거나 뭐 웹 개발을 하신다거나 하는 거를 이동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본질은 다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의 본질은. 자, 여튼 이제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해봤고요. 자,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막 입력을 하면 아무것도 지금 몰라요, 그죠? 반응이 없다가 엑시트라고 치면 반응하죠. 왜냐면 우리가 엑시트에 대한 내용을 정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내가 만약에 애들을 쳤을 때 뭔가 실행돼야 된다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애들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라,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요거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어제 요구사항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 게시물 추가 기능이에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게 네이버 게시판이랑 비슷한 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런 게시판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이게 뭐 웹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뿌려주는 것처럼 이쁘게는 못해요. 우리는 여기 콘솔 창에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밖에 못하니까. 근데 기능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프로그램의 본질은 아니에요. 입출력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보시면은 글쓰기 있죠, 글쓰기. 요 기능 만들면 돼요. 해볼게요. 글쓰기를 누르면 글이 왜 안 써질까? 잠깐만, 이거 왜 안 될까요? 사이트가 좀 이상하네요. 좀 이상한데? 자, 안 되는 관계로 그냥 진행할게요. 자, 요는 뭐냐면 기능 만들자 이거예요. 게시판 기능. 그러면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능은 당연히 게시물 추가하는 거랑 게시물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명령어가 애들하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애들하고 쳤을 때 기능이 이렇게 수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리스트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해서 한번, 자, 이제 1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하신 분들은 뭐 본인이 한 거랑 어떻게 다른지 뭐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못하신 분들은 이제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신 다음에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능 2번 추가 기능과 조회 기능인데, 일단 추가 기능 먼저 할게요. 애드라고 쳤을 때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입력을 했을 때 해당 게시물이 저장이 돼서 추후에 리스트라는 걸 했을 때 저장했던 걸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는 애드를 알아먹어야죠. 프로그램이. 그죠? 애드라고 쳤을 때. 자, 그럼 친 게 우리 cmd에 들어가고요. 그죠? cmd에 애드라고 들어오는 거를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add, 그죠? 요거랑 우리가 입력한 값이 같을 때 이품을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해라 이거죠. 자, 그럼 add를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입력을 요구하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입력을 요구하고, 요렇게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은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까지 딱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일이 요때 벌어지면 돼요. 요때. 그래서 출력을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입력을 요구하고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진짜로 요구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을 의미하는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저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도 입력을 받아야죠. 실제로 입력받아서 저장해 주시고. 자,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끝까지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작성한 게 잘 되는지, 여러분이 많이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안 되고요. 한 두 줄 정도 완성을 하면 테스트 해보시고, 또 한 두 줄 완성해보시면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한 50줄 짜고 테스트하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테스트는 자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애들을 했을 때 실제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자, 해서 엔터 쳐서 이제 내용까지 입력했으면 뭐가 나오면 된다?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까지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까지 잘 나와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회하시면 돼요. 자, 이제 패턴이 좀 보이시죠? 명령어는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명령어 하나를 추가해서 새로운 명령어 만들겠다. 그럼 해당 명령어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때 여기에다가 해당 명령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죠. 애드로 저장했던 게시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출력을 하세요. 제목 땡땡, 내용 땡땡, 제목 1, 내용 1. 그렇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이제 리스트 쳤을 때 잘 나오는지 보시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다시 한번. 얘가 좀 안 이쁘게 나오네. 저기 잠깐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일단 좀 넘어갈게요. 여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리스트에서 나오죠 이제. 근데 제목일 내용일은 저희가 직접 적은 거고, 아까 저장했던 거 여기서 애드 할 때 저장했던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애드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게 요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로 쓰면 안 되죠, 이제. 바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요 타이틀이랑 바디는 요 지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밖에 못 씁니다. 여기서밖에 못 쓰고요. 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이 내용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얘랑 같이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지역이 같이 쓰려면 걔네들보다 바깥 지역에 있으면 되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 타이틀과 바디가 얘보다 바깥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while문 밖에다가 saved 데이터, saved 타이틀 하나 만들고 saved body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밖에다 만들면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 타이틀을 저기다 넣으시면 돼요. saved에. 이렇게 넣고 바디도 saved body 에다가 입력받은 바디를 넣어주면 얘는 얘도 사용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이 변수를 같이 공유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dd 하고요. 리스트 했을 때 저장했던 게 잘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add를 했을 때 밑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게시물이 하나가 바뀌면서 계속 하나만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달라. 그게 이제 요구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구사항 2번이고요. 입출력 예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기능이 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힌트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게 돼요. 고객이 요구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줘요. 딱딱 정리해서 요구사항 주고요. 이 요구사항이 그냥 이렇게 글로만 문장으로만 되면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거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진짜로 딱 보여줘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딱 보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것도 개발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짜는 거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기능은 이렇게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 요구사항 1번까지만 오늘 같이 해보고요. 요구사항 2번은 자, 다 하신 분들은 주말 그냥 푹 쉬시면 되고, 혹시 못하신 분들은 주말 이용해서 요구사항 1번 복습하시고 2번까지 한번 꼭 풀어보세요.